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장 포인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상 이제 내년 2026년 증시가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증시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내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내년이 붉은 말의 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식 차트도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휴장이지만 그 다음 날이 있죠.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단서 코스피 5천입니다. 네. 이제 5천은 목표로 삼아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5천은 기본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내심 저는 한 6천 정도까지도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 6천 포인트라는 지수가 내년에 달성이 될지 내후년에 달성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내후년까지 6천 포인트 달성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언급 들었듯이 그동안 올해 증시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따라서 증시가 순식간에 오르고 또 굉장히 답보 상태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익을 내가 쉽지 않았던 그런 장세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어서 내년만큼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쉬운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내년 증시에 정말 좀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동안 17년의 기간 동안 박스권 장세였던 그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진입된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반도체 주도의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반도체 주도의 코스피 5천 포인트를 향한 랠리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이 일단 핵심적인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의 상승작을 주도한다. 결국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세를 이끌어내게 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 상승 장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내지는 반도체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를 우리가 겪었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반드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넣어둬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핵심적인 주도주는 반도체라는 거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바이오 제약주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언급드렸죠. 바이오 제약주는 일단 기술 이전이라든가 신약 개발하게 되면 기본 몇백억에서 보통 몇천억 그리고 많게는 조 단위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만큼 바이오 제약주들은 관심대로 계속해서 높여가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의 핵심 주도주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입니다. 오늘 18,06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목표가 18,000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한 일주일 만에 주가가 목표가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는 ETF 종목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린 이유 계속 강조를 했었죠. 반도체 섹터가 가기는 가는데 종목을 잘못 잡게 되면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많이 갔습니다만 특정 종목만 많이 갔을 뿐입니다. 결국엔 반도체 랠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 종목을 우리가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종목의 수익률도 결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높여가시는 게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서야 직전 고점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보통 주가라는 것이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세,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들이겠죠. 그래서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쉬어가는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겠고 중장기적인 랠리의 2차 상승의 시발점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이제 주저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죠.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보다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종목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2차 목표가는 19,300원 정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 16,300원을 제시를 드릴 테니까 자, 익절가 붕괴되기 전까지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없는 분들은 여전히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해보고요. 목표가 19,300원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일단 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또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즘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노타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주가로 괜찮았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언급드렸듯이 지수가 지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 내 종목은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을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되든 간에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절대 소외되지 않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의 강세장인데 나는 어떤 종목을 잡을 것인가 고민이 된다. 무섭다. 다른 종목, 내 종목 잡았는데 못 갈 것 같다.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잡으시면 절대 강세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 이 종목 같이 가는 것이고요. 6,000포인트까지 간다면 같이 가는 게 이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물량을 싣고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리뷰 종목으로 가져온 것은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물량을 잡아야 되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종목 선택에 있어서 어렵다. 대세 상승장이지만 종목 선택이 어렵다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보유 전략과 함께 밀릴 때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스터 한께서는 종목을 또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저희가 내일 모레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봐야 좋을지 첫 번째 공략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나왔네요. 드디어. 반도체 쪽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이런 종목까지 다 말씀드렸고 여기는 하이닉스는 좀 늦게 가져갔던 것은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왔었죠. 그러나 이 종목도 분명히 바닥에서 충분히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내년에도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섹터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투 트랙을 통해서 강세를 기록할 것이고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합산해가지고 대체로 전체적으로 비중의 한 37, 8%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의 자금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지속적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얘기예요. 전체 시가총액의 30% 이상의 두 종목에 집중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서 다른 종목이 같이 많이 갈 수 있을 만큼 시중의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에도 반도체 수급 불균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단순하게 디램,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런 불균형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낸드와 디램 가격의 강세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적 증가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상태고요. SK 하이닉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의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있죠. 구체적인 공시 내용은 1월 9일 날 다시 한번 공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ADR 상장을 추진하게 되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PBR 기준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배 초반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PBR이 이제 2배 초반 정도니까 그 이격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더 강한 반등세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노무라 증권이 2020년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목표 영업이익을 약 109조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했었죠.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좀 올랐다.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말씀드렸죠. 중장기 이란 상승세를 기록하는 주도주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SK 하이닉스는 호평이 자자하고 거의 안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이 종목의 이제 주가 흐름도 이제 2단 상승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역시 이제 1차로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2단 횡보세가 나타나면서 2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 패턴에서 만약에 좀 시세가 좀 딜레이가 된다고 한다면 고점 돌파에 약간 눌리거나 기간 조정이 진행되거나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곧바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대체로 5일이 평선 주시는 약간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잡아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고요. 자, 목표가를 71만 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80만 원 정도까지 제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실적과 이 정도 업황이면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72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 61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SK 하이닉스 71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내일 모레 두 번째 공략 종목은 어떤 건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오늘 흐름 좋았고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이 종목이 그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만약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가야 될 종목입니다. 언급드렸듯이 바이오제약주는 매수하자마자 당장 가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기다리는 종목은 반등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초기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물량을 잡자는 측면이겠고 지금 아시고 테드 A9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안정성과 그 유효성이 분명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임상 1상을 통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이겠고 이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의 임상 3상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임상 1상이 성공했을 때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되면 2상을 건너뛰고 3상으로 바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 이 제품에 대한 관심들을 분명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소량이지만 3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재료를 알고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이겠고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신호탄으로 보고 우리가 또 한 번 정도 발을 담가놓고 볼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바이오메딕스 목표가와 손절가도 정해주시죠. 네, 이제 주가 좀 올랐어요.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 1차 목표가도 달성을 했고 지금 이제 누르면서 2단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언급드렸듯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는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성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N차 상승이 나왔고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시초가 갭으로 크게 올라가게 되면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눌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등 출발할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 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쫓아가는 게 좋겠고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단행하시고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45,000원 제시드리고요. 자, 손절가 33,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바이오메딕스와 함께 SK 하이닉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해주셨죠? 네. 네. 날인 만큼 이제 2026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 증시 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장의 주도주들 집중적으로 분석드렸고 그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가 될 겁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 이쪽 섹터들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탑픽 종목들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고드 한규소 검색하시고요. 자, 쉬시는 동안 충분하게 종목들 연구하시고 새로운 새해 증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수많은 단서를 함께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